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유 와와 행복연구소 소장 한경아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웰다잉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고백 중에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행복해지셨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희망이란 1%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의 가능성이 있다면 99%가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로 절망이라는 것은 99%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희망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우리가 이제 다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요새는요, 평균 수명이 어떻게 해요? 100세 시대. 그렇죠. 그런데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12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는 이런 보험이라든가 각종 연금을 120세 수명에 맞춰서 다시 책정하고 정책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걸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전에 보니까 각종 관공서에 교육 프로그램에 120세 플랜이라는 플랜 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120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희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0 플랜, 120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내가 배워서 어디다 쓰게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벌써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아무 희망 없이 우리가 앞으로 오랜 시간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젊고 노년에 상관없이 늘 희망을 갖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일자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또 숫자 1은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세로로 세워져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일자와 숫자 1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희망을 한일자처럼 누워있는 희망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눕혀놓고 세우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채로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숫자 1처럼 이 희망이라는 글자를 우뚝 세워놓고 희망적으로, 힘차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숫자 일자처럼 희망을 우뚝 세워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여행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희망이죠.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고 네. 기대가 있어야 또 설렘도 있고 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 수도 없고 그런 우리 과자나 어떤 제품에 딸려오는 비매품과 같습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희망은 생산해내서 제품으로 출시가 되면 발명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발명품으로 이 희망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위한 명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정말 명언들 중에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명언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고 가겠습니다. 롱펠로우는 그대 가슴에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출 때까지 무엇이든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심장이 어떻게 해요? 멈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요. 아, 운동을 하고 네. 싶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멋지셔요. 아, 네. 저희도 운동해서 선생님처럼 멋지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렇게 날씬한 몸을 갖는 것이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기, 날씬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야지 얻어지는 것처럼 이 희망도 노력을 해야, 실천을 해야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뷰 어느 정도 이렇게 산이든 바다든 뷰가 좋은 집? 네, 너무 좋네요. 그건 저도 한번 희망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쪽에 계신 저도 올해 50인데요. 네. 좀 예뻐지고 싶어서 시니어 모델로서 지금 준비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려는 내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시대랑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기도 했고, 네. 그렇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또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희망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은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은? 유기동물을 무료로 분양해주는 카페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정말 유기동물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니까 응원합니다. 네. 네. 또 우리는 이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지금 시작해서 내가 그걸 언제 써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평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의학 기술이 2배, 3배, 20년은 앞서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우지 않고 새롭게 뭘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내가 20년 살겠다고 생각한 내 끝이 20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았다면 수명이 더 연장된다면 5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을 정해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뭘 이 나이에 배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머님께서 아유, 그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써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꼭 그것을 써먹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철들면 죽는다. 네. 그냥 우리가 뭐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느끼고 또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이 너무 철이 안 들어. 왜? 맨날 애기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남편 흉을 한참 보시더니 아휴,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어. 내가 희망이 없어. 언제 남편이 철들라나.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아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옆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 철들면 뭐 하게요? 아, 철들면 죽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철들어서 세상을 뜨고 없는 것보다 철이 안 든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죠.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도 지금 아들이 셋입니다. 진짜 아들 둘에 남편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 안 든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거에 감사하고 네, 이해하고 이렇게 잘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 속에서 절망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캐낸다. 이런 말을 윈스턴 처칠이 했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끝까지 가더라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희망을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또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희망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씬해지기를 희망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주부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는 실천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게 나의 작은 희망이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루려면 첫 번째,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희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 결심한 곳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희망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그만둬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하신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부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내가 그만큼 관리도 하고, 그렇죠? 또 먹을 게 있어도 막 너무 많이 먹을 수 없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고, 자, 내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희망을 이루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결심. 뭐라고요? 결심. 지속하겠다는 결심. 결심. 희망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결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랜턴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결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 내가 이것을 바라고 희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 번씩 생각하시고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희망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나의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이 희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희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또 그만두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이죠. 네. 제 켄트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두 사람의 암 전문가 의사의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인데요. 한 의사가 친구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참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 아, 어떻게 자네와 나는 똑같은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 처방을 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양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환자들이 74%의 환자가 살아난단 말인가. 내 환자는 22%밖에 살아남지 않는데 도대체 그 약에 약 말고 또 하나를 무슨 주는 약이 있나? 이러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자네는 그 약을 줄 때 아, 이 약은 지난번에 먹었던 약이랑 같은 약입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 그렇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네.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 약을 환자들에게 줄 때 이 약은 당신에게 희망입니다. 이 약에는 당신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약을 열심히 꾸준히 드시면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환자가 희망을 같이 섞어서 준 의사에게서 받은 환자들은 암 환자가 10명 중에 7명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약을 전달한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환자는 10명 중에 3명이 목숨을 건지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줄 같이 중요한 희망이 또 기억나는 희망이 저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는 2002년 월드컵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몇 강까지 갔죠? 4강이요. 네. 이렇게 목소리가 벌써 높아졌어요. 우리가 그때 4강까지 갔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4강까지 갔는데 그 4강에 간 결과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함성을 짓고 정말 열정의 도가니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희망을 이뤘다는, 그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희망들이 하나 모여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이룬 것이죠. 네. 그래서 간절하면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한동안에 이런 말이 어디서나 유행이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바로 희망이 간절하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이든 노년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 나이가 60이 넘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노련함과 숙련함과 경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춘이 아니라고 희망을 잃을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뭐다? 희망이다. 그렇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희망에 힘이 있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희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크기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의 간절함이 더 모아지고 나의 간절함이 모아진다면 여기에 정신력이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일어나서 초능력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행동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엔진, 기름. 그렇죠.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기름이 아니라 아마 전기, 뭐 수소 이런 게 있어야 아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편안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또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이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노년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정이 사라지고, 그쵸? 나이가 들수록 목표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도 잃게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배려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 공통점을 기억해 두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발견되지는 않는지,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찾아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병이 걸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이 걸린 환자들 중에 한쪽은 낙관주의자들을 25명을 모았고요. 한쪽은 심장병이 걸렸지만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비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간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낙관주의자들은 심장병에 걸렸지만 나은 사람이 21명이나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병에 걸린 비관주의적인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8년간 연구를 해본 결과 8명밖에 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망은 생명줄, 목숨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줄과 같은 희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끈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희망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부정적으로 여기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끝에가 망자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생기는 것이 실망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거에도 정말 실망을 잘하게 됩니다. 또 희망이 사라지면 생기는 것인데요.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낭망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또 희망이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아주 없어지는 것을 절망, 그렇죠.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은 노년의 찬란한 삶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 낭망, 절망이라는 이런 세 가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거든 나에게 희망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런 거를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천인 것이죠. 물줄기고 에너지입니다. 자, 하나의 지명에 이름이 두 개가 불리워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이프 반도라는 곳인데요.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등대가 하나 우뚝 세워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처음에 폭풍이 너무 심하고 파도가 심해서 이곳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폭풍의 곳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인도로 가는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이곳의 이름이 오히려 인도로 가는 우리가 희망이 담긴 곳이야 라는 의미로 희망봉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다고 해요. 이거와 같이 절망에 무서웠던 폭풍이 있던 폭풍의 곳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네,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선택을 하면 희망이 앞으로 나오고 절망은 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건 절망적이야 라고 절망을 선택하게 되면 절망이 앞으로 나오는 순간 희망은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희망도 젊음과 늙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그 말은 젊음은 늘 새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늙음은 늘 그렇다.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젊음은 뭐든지 개척하고 새로 도전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늙음은 늘 그렇다. 그냥 새로이 뭘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설레임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이 될 수도 있고 젊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희망이 없다면 노년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노년이지만 희망이 있다면 젊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젊음. 그렇죠. 당연히 젊음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고 마무리로 이어갈수록 더욱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긍정적인 사람. 네. 긍정적인 사람. 마음이 그- 열려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젊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생각이, 쓰는 언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나이를 예측하는데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변할 수 없는 진리고, 두 번째는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차림도 좀 젊게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말이 언어로 나올 때 그걸로 인해서 아, 참 젊다. 아, 말이 통한다. 말을 처음에 봤을 때에는 나이가 들어 보일지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나이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젊게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 삶이 멈추는 그날까지 영원한 젊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연령대별로 처음에는 달랐지만 똑같아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유머인데요. 50대에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이 되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70대가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다 못 쓰죠.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네. 80대가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인생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90대가 되면 저 무덤이 많은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방구들을 쥐고 집에만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머이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동감 있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희망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걱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낙심.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세 번째는 고집입니다. 고집에서 다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희망이 사라지면 정말 낙심을 하게 되죠. 네. 그다음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고집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세지면 그것은 바로 아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등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쵸? 그 다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러한 고집 때문에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러한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등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희망 말고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행복 파트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다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선택할 때 내 자신, 그쵸?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오늘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한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희망적으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보내버려야 되지 않은가? 보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사라지는 고집, 아집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마음들이 커져야 우리가 이런 고집들도 잠재울 수 있고 누를 수 있습니다. 너무 배려해서 생긴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너무 배려하다 보면 서로 간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친해지지 못하거나 이런 일도 생기죠.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에 이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프랑스에서 국빈 대접으로 저희 나라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모를 때니까 이 몇 곳 유명한 유적지를 몇 곳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비치가 프랑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드비치를 방문해야 되는 일정인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드비치는 뭐 하는 데죠? 옷을 벗고 있는 데잖아요. 그랬는데 이 대통령은 누드비치를 가기로 한 날 너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정장으로 탁 차려입고 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서 본인의 고집을 버리고 고민 끝에 그럼 우리도 저 사람들을 배려해서 같이 누드비치에서는 옷을 벗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옷을 벗고 방문하는 순간 그 누드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오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데 그럼 우리도 같이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오늘만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순간 혼자만 옷을 벗고 있으시고 다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배려도 적당히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행복을 또 이렇게 도와주는 희망은 아까 말씀드린 희망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또 희망을 살려주는, 희망을 북돋아주는 세 가지 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두 번째는 감탄사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옆 사람이 내가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서 격려를 막 해줍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충분해,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가 방송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옆에서 교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충분해, 미흡하지만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 일으키는 원동력은 격려입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옆에 분께 아무것도 좋으니까 격려의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격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 둘, 셋! 너무 예뻐요. 밝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예뻐요. 아이고, 웃음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격려라든가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격려를 할 때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힘이 있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그 상대방이 희망을 가지고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격려의 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해보자. 그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더라도 이렇게 회복할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준다면 이런 절망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감탄사입니다. 사실 이 감탄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년으로 갈수록 인생의 마무리를 할수록 감탄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시나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작은 것을 봐도 감탄합니다. 와, 개미다. 강아지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비 온다.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끝으로 갈수록 감탄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유, 개미 붙었네. 이렇게 되고 그냥 삶에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활력을 찾고 삶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 감탄사의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탄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와, 좋다! 감탄사죠. 좋아도 속으로 괜찮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좋다. 잘했어. 해보자. 아싸. 한경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감탄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불러일으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감탄을 하는, 좋았을 때 하는 말, 와, 좋다! 한번 감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다. 그렇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자, 이 감탄사는 감동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자, 와! 이렇게 한번 감동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칭찬해주는 감탄사입니다. 한경아, 잘했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영아, 잘했어. 그렇죠. 아니, 자기를 칭찬해주는데 너무 약한데요. 다시 한번 시작! 은영아, 잘했어. 그렇죠. 이번에는 나를 격려하는 감탄사입니다. 네. 경아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자, 시작! 은영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 네. 너무 이쁘시니까 한번 혼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해보자. 할 수 있어. 해보자,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감탄사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감탄사. 내 손 안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응? 경아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영아,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다들 자신이 없으신데요? 자, 네. 이것은 젊었다고 또는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가 듦과 젊음에 상관없이 나를
자꾸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없던 희망도 어떻게 해요? 살아내게 됩니다. 희망을 끌어내게 됩니다. 희망을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죠? 아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피아노를 칠 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피아노를 칠 때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각자가 즐거운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전반전은 너무나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네. 인생의 후반전, 나의 마무리로 가는 인생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즐거운가를 각자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노래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노래를 하면 그 순간만은 기분이 다운됐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나는 노래, 너무나도 좋은 가사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내 생각이, 기분이 금방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나의 행복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잃지 말고 어느 순간이든 간에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미는 여름 한철을 6개월을 살기 위해서 7년 동안 태어나기 위해서 애벌레로 산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6개월 동안 맴맴맴맴 노래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인생입니다.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내 손 안에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쁨에 나를 반겨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배웅을 해줄까요? 내가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를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삶, 진취적인 삶, 적극적인 삶으로 행복과 희망을 양손에 꽉 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보물지도인 이 희망을 우리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보물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망을 잘 만들어서 행복의 지름길로 가는 마무리 나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희망과 행복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